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5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속에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평소와 음질이 다르고 잡음이 많이 들리시겠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은 에피소드를 올리지 말까 생각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과연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누군가는 계엄령을 선포해 총칼을 겨누었고 타양살이를 하는 저는 먼 곳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했고요. 누군가는 이별을 선고했고 우리 동네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 장례에 가는 일이 일어났고 저는 지금 공항입니다. 혹시 녹음하는 와중에 공항의 안내방송이 들리신다면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가운데 삶과 죽음과 인생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일상이 흔들렸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 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로드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어서 급한 대로 핸드폰 마이크로 녹음하는 중이니 잡음이 많이 들리시더라도 음질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이상하고 상황은 어지러워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아무 일을 다 딛고서 45번째 에피소드 평소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잘 쓴다는 알잘딱깔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를 줄여서 알잘딱깔센이라고 한다고 하고 일처리 등을 얘기할 때 알잘딱깔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 말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 세대나 젊은 세대나 다름없이 알아서 잘하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아서라는 말이 굉장히 한국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을요. 이 알아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네 맘대로 해 라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해야 하지만 내 마음에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린다 라는 식으로 너의 마음과 아주 틀릴 수가 있어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런 것도 알아서 못해? 혹은 우리 배우자가 알아서 정리해줬어. 혹은 내 자식이 알아서 준비를 싹 해놨어. 또는 알잘딱깔센 그러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에서는 누군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야 이 알아서라는 말이 늘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이상한 말을 못 느끼지만 가만히 멈추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처럼 신기하고 오묘하고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해서 그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알아서 하라며.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야, 이게 알아서 하라는 게 그런 말이냐? 어릴 때 이런 대화 부모님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은데. 자꾸 묻지 좀 말고 좀 그냥 알아서 데이트 코스 좀 잘 짜면 좋겠다. 아니 어디까지 다 가르쳐서 연애를 해야 돼? 누군가와 데이트할 때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전 많은 것 같은데. 알아서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면 좀 좋아? 이런 건요. 아니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 알아서 낄 때 빠질 때를 몰라? 네, 제가 다 자주 하는 말들이고 저는 알아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지금 매우 완치가 되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은 좋아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아서 병이 심각할 때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알아서 잘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래서 과하게 한 일도 많고 또 그렇게 알아서 잘하게 되면 나의 알아서를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알아서 병이 심각할 때에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종종 찰떡같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알아서는 저에게 부족하거나 맞지 않거나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알아서 병을 앓으면서 저는 내가 알아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서로 대하면서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사실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이 알잘딱깔센의 문화가 없는 북미 문화에서는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면 자신은 왜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 알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너는 요청한 적이 없잖아 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문화 차이고 그러니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병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서 얼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서 잘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 같으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의 소스가 다 떨어져서 얼른 채워줬더니 왜 더 채워? 나 이제 그만 먹을 건데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네가 이 소스를 좋아하는 것 같길래 그만 먹으면 뭐 버리면 되지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버리면 된다니 그러면 멀쩡한 음식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 나도 모르게 알아서 병이 내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그래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은 정말 사사로운 것들이고 그냥 웃고 해프닝으로 끝날 일들이지만 실제로 제 마음과 몸이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하는 것이 알아서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니까 나서면 안 돼 라고 마음먹었다가도 내가 과연 이래도 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뭔가 돕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가진 알아서 병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진짜 이게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해야겠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사소하게는 미국에서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할 때 자꾸 나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을 때 귀찮고 괴로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그룹 프로젝트 할 때 미국 친구들을 사귈 때 결국 아무도 알아서 해주지 않고 내가 다 나를 표현하고 말해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이 이토록 어려울 일인가 싶더라고요. 나는 이게 먹고 싶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이걸 느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를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의 어떤 내가 없는 당신인 친구는 언젠가 본인이 생일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오늘은 이번엔 생일자가 원하는 것을 먹자 이렇게 정했는데 하필 그 아이스크림 집이 베스킨라빈스여서 31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 3가지를 고르는 것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문화에서는 내가 없는 당신이 그토록 많아서
알아서 혹은 알잘 딱갈센이라는 말이 더더욱 개발되었을까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초기에는 제가 제 마음을 말했다가 분위기 이상해지면요, 제가 그 말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불편해서 상처받으면요, 제가 원하는 게 틀려서 일이 망쳐지면요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고 저의 알아서병과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죠?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단번에 마음을 알기는 어려워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보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자기 마음도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선생님께 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성장해서 세상에 자기 마음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자기 마음 모르는 바보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잘 성장하고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팟캐스트를 45주째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거겠죠? 지난주 에피소드에서는 사랑하면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으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다소 로맨틱하게 제목을 붙이기도 했네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알아서라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질문하는 것은 로맨틱하기보다는 다소 불편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역시 사랑인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꽤나 연습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알아서가 훨씬 쉽고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서를 계속하다 보면 내 마음을 물어볼 필요가 없고, 나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나를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알아서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겠죠. 불편할지는 몰라도 나를 소멸시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얼마 후면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엄마는 엄마의 며느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서병을 앓은 적이 있고 지금도 그 병이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알아서는 엄마가 아는 알아서일까, 모르고 그냥 하는 알아서일까? 엄마의 며느리는 엄마도 모르는 엄마의 알아서를 알아낼 만큼의 초능력이 있을까? 엄마의 알아서를 엄마와 오랜 시간을 지낸 엄마의 딸인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와 생일 당사자인 아빠와 그의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빠는 어떤 생신을 하고 싶으세요? 아빠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는 생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알아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서 하는 문화에서 나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사신 아빠는 딸이 미국물을 먹고 부모를 꽤나 불편하게 한다고 늘 생각하셨는데, 그때도 엄마 아빠의 표정은 불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화는 별 진전이 없었죠. 아빠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영상으로 시차가 다른 곳에서 만난 부모님과 부모님의 자식들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로 보면 되바라진 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아빠가 자꾸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아빠의 생일은 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제가 원하는 미국 정서에 맞는 생일 파티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서야 아빠가 원하는 생일에 대한 조그만 힌트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고 이런 세팅에서. 물론 생일의 전체적인 것을 정하면서 저는 몇 번이나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도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그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빠한테 너무했나? 그냥 알아서 할 걸 그랬나? 알아서 병이 있는 내가 없는 당신인 저는 여러 가지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생신을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죠. 사랑하면 질문하고 사랑하면 대답하는데 그것은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요. 질문하는 것이 그리고 대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간힘을 쓰고 알아서 병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점차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플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로 돌아가시게 되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 우리 부모님이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더 슬픈 일입니다.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시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고 잘해드리는 길은 남은 여생을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컷 누리다 가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물론 자식이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없고 그러려고 해도 그래서도 안 되지만 남은 인생이 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아는,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고 괴로워도 사랑하니까 하는 질문을 그리고 사랑하니까 하는 대답을 부모님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내가 있는, 내가 나를 아는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이 되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알아서라는 병을 극복해야겠죠. 세상은 그리고 인생은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알아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 어쩌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말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에너지가 들더라도 나를 이해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한 주가 사랑해서 질문하고 사랑해서 대답하는, 사랑해서 표현하고 사랑해서 요청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소음이 많은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